간호사가 되는 것은 어린 시절의 꿈 정년이 되어서야 40년이 넘게 흘렀음을 깨달았다. 나는 젊은 간호사와 의사들조차 의지하는 새 병원의 시간제 간호사로 채용되었다. 야, 이 늙은 노파야. 의사들 쓸모없는 늙은 노파가 자기 집 주인인 것처럼 병원 여기저기를 뽐내며 넌 그냥 귀찮은 일이야 빨리 은퇴해라. 젊은 엘리트 케빈 박사가 그런 말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내 이름은 어렸을 때 메리다 병원에 들락날락할 자주 있었다. 친절함 저를 돌봐주신 간호사님들은 저와 함께 계셨고 제가 커서 건강이 좋아지면 언젠가 스스로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간호학 학위를 취득했고 마침내 일에 푹 빠져있던 간호사의 꿈을 40세가 넘도록 이루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간 간호는 긴 시간과 환자 생활에 대한 책임감으로 힘든 일이라 당연히 힘든 일도 많았지만 병원을 떠나는 환자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남편과 아이들의 지지를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년까지 일을 하고 싶었지만 임시간호사 아르바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립했고 남편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격려해줘서 그 말을 마음에 담아 다행히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시간제 간호사로 새로 입사한 곳은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었고 젊은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저를 의지해 주었고 어느새 그룹 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고 걸 알게 되었어요. 인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나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던 한 젊은 엘리트 의사 케빈, 그는 나를 무시하고 종종 유치한 괴롭힘에 의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빈 박사님. 간호실에서 케빈의 태도에 대해 기분이 상했습니다. 동료가 나를 위로했습니다. 케빈이 또 나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나요? 틀렸어. 괜찮아. 그냥 놔둬. 그 사람 실력은 좋은데 남들과 소통이 안 돼서 최악의 의사야. 어느 갑자기 케빈이 나한테 와서 그날 회사를 그만두라고 요구했어. 케빈이 이상해 보였어. 무디는 실수를 했고 환자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을 때 유치하게 병원 장비를 때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볍게 질책했습니다. 케빈 박사님, 화를 참으세요. 장비에 꺼내는 게 불쌍해요. 케빈이 나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숨결은 어떤 늙은 노파가 의사들에게 고상하고 강력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케빈이 듣지 못한 척하면서 상황을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고 계속해서 나를 질책했습니다. 이봐, 내 말이 들리지 않니? 늙은 노파, 어쩌면 귀가 너무 늙었네. 귀찮은 놈이네. 빨리 은퇴해라.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직접 대면한 것은 처음이라 놀랐다. 내가 화를 내기 전에 그 사람이 뭔가에 대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야.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케빈은 입을 벌리고 놀라며 말투를 계속 고조시켰습니다. 쓸데없는 늙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병원을 뽐내며 돌아다니는 당신은 그저 성가신 일입니다. 케빈이 근처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그 내용물을 바닥에 뿌렸으니 보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유치한 불평에 여러모로 반대하지만 한 번 화를 낸 케빈 같은 남자는 위험할 수도 있고 게다가 내가 이 병원을 떠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나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을 테니 케빈은 여전히 충혈된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다. 서랍. 문방구에 붙어있는 사직서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케빈이 내가 급하게 사직서를 쓰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이해했겠지. 그는 돌아서서 떠났어. 원장은 거기 없었어요. 내일은 쉬는 날이라 책상 위에 놔뒀어요. 사물함에서 소지품을 꺼내야 해요. 담당 환자들에게 인사해야 해요. 이 병원에서 아직 하지 못한 일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일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케빈 같은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빨리 떠나는 게 낫다.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곳에서든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제 실력과 경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밤에 퇴원했습니다. 방 스마트폰 화면을 보다가 전화가 왔어요. 원장은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급히 받았습니다. 원장은 괜찮습니다. 원장은 당황했고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눈물. 원장님 울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재촉했을 때 진정하세요. 원장이 드디어 시작했어요. 메리 병원이 지금 큰 문제야. 제발 그만두지 마세요. 무슨 일인지 원장님 이야기는
저번 야간 근무 때 이랬어요. 간호사들은 내가 원장 책상 위에 올려놓은 사직서를 눈치채고 있었는지 밤새 간호사들 사이에 내가 사임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간호사들이 둘씩 메리가 떠나면 응급환자 진료 외에는 우리도 떠나겠다며 간호사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외래 진료는 완전 혼란에 빠졌고 당황한 환자들은 병원 밖에서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았다. 이런 일은 개원 이후 처음이었고 원장 본인도 대응이 불가능해 한계에 부딪혔다면 큰일이다. 되돌릴 수 없어 메리 원장님이 울면서 계속 원인이 뭐냐 치료 환경이냐 뭐니 해도 말해주세요. 원장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환자들이 걱정돼 빨리 병원으로 싶었죠. 나는 참았지만 어젯밤에 케빈이 나에게 한 말을 감독에게 설명했다. 감독은 놀랐지만 왠지 케빈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느꼈는지 금방 동의했다. 일어난 일에 대해 미안하다 케빈 박사에게 얘기해보겠다.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다시 와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케빈 박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직접 사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메리 원장님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신 후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는 병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인데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케빈 박사님과 얘기할 기회를 달라는 거였어요. 물론 원장과 전화를 끊은 후 필요한 것은 원장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서둘러 병원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간호사실에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엄청난 인파가 있었고 베테랑 간호사들이 중앙에서 뭔가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중앙에서 케빈이 혼자 떨고 있었다. 원장은 아마도 케빈 사이의 상황을 간호사들에게 미리 설명했을 것이다. 더 이상 참기 위해 케빈을 간호실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케빈 박사는 가서 즉시 사과하고 메리가 옳다고 설득했습니다. 메리가 당신 때문에 그만둬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결국 당신은 그만둬야 한다고 그들은 모두 당신이 케빈 어린을 그만둬야 한다고 합창했습니다. 미경험자는 아마 화난 여성들에게 이렇게 궁지에 몰린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내내 얼굴로 침묵을 지켰다. 케빈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며 개입해서 그를 돕기로 했다. 당신을 괴롭혀서 모두에게 미안하다 메리. 나는 간호사 그룹에 들어갔다. 그리고 혼난 듯 얼어붙은 케빈에게 말을 걸었다. 어서 케빈 박사 원장의 지시에 따라 원장실로 어디까지 가보자. 원장실로 케빈을 끌고 갔다. 원장은 울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케빈에게 설명하라고 했다. 자신의 입으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케빈은 간호사의 혼에 겁이 났나 싶었는지 의외로 온순하고 솔직하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낮은 목소리로 나에게 설명했다. 다 듣고 포기한 듯 했다. 감독님은 또 한 번 화를 내셨고, 무슨 애야? 감독님은 처음부터 케빈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케빈은 가장 젊고 실력 있는 엘리트 의사였지만 이로 인해 감독님은 그의 비행과 태도를 눈감아주고 버릇없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과해서 절반은 내 탓인 것 같아. 감독님이 사과하셨다고. 메리가 정말 미안해요. 케빈도 급하게 따라가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조금 놀렸어요. 내가 못 들은 건 케빈 나이가 많아서 미안해. 케빈은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자존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게 드물었거나 오히려 죽은 물고기 눈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건 처음이었다. 전혀 마음을 쏟을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일단은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케빈 박사 이번에는 용서하겠지만 당신의 뒤틀린 성격과 정신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감독님 각오하세요. 내 말을 우연히 듣게 되어서 금방 알아듣니 메리는 지금부터 이 병원에 머물러 주실 건가요? 그렇다면 간호사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산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디아어 케빈도 그녀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할 것입니다. 케빈은 원장에게 다시 고개를 숙이도록 강요당했고 그래서 나는 이 병원에 머물기로. 그로부터 반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는지 케빈의 태도가 점차 누그러지면서 내 끈질긴 지도가 결실을 맺은 것 같다. 나에게서 어떻게 환자들과 소통하고 돌보는지 이제 그는 환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고 그 사건에 대해 가끔 놀림을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간호사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이 조금 불편했고 내가 그에게 친절하게 케빈 박사에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결코 나에게 못했습니다. 하이, 뭐야 그는 항상 이렇게 긴장한 것 같았어요. 간식을 가져왔으니 커피를 끓여서 같이 먹자 어서 여기 우리와 함께 앉아요. 알았어. 그런데 케빈이 나를 싫어했을 때는 그와 함께 앉아서 간식을 먹는 간호사들이 오랫동안 일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이래서 메리 65세가 되니 이 일이 재미있구나. 나 앞으로도 현역 간호사로 활동할 테니 제 말에 맞나요?